안녕하세요. 차플레이입니다. 보고 싶으신 차량 있으시면 아래 글을 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적합한 차량 있으면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BH3.3 모델 중에서 좋은 매물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검색은 수원 전체에서 검색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네시스 BH3.3 모델을 사고 여부와 주행거리 상관없이 수원에서 검색을 해보면 수원에는 총 174대 정도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저렴한 금액부터 시세를 보시면 금액대는 300만원대, 400만원대, 그리고 500만원대, 그 이상의 1000만원 이상대까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370만원대와 400만원대, 그리고 500만원대, 이런 식으로 차량을 저렴한 금액부터 확인해보면 사고가 크게 있거나 주행거리가 20만 킬로가 넘거나 이제 10만 킬로 후반대 차량들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렇게 주행거리를 많은 차량을 구매를 하시면 가격은 저렴하시더라도 혹시나 고장이라도 나시면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주행거리 많은 차량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10만 킬로 미만대에 있는 차량들을 추천을 많이 해드리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판매를 해봤을 때 연식이 오래돼도 주행거리가 10만 킬로 미만대 차량들은 그래도 구매를 하셔서 좀 고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 경우들이 없기 때문에 좀 10만 킬로 미만대를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더 아실 부분이 12년형 차량부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진이 GDI 엔진과 미션이 8단 미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세 차이도 있는 걸 정확히 알고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무사고 기준에서 10만 킬로 미만대 차량들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 건데요. 10만 킬로 미만대의 무사고 차량을 검색을 해보면 차량은 18대 정도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무사고로 이렇게 검색을 해도 사고 있는 차량들도 간혹 가다가 있으니 좀 보시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저렴한 금액부터 금액대를 확인해 보면 금액대는 690만원대부터 나와 있는데요. 주행거리는 86,000km, 모델은 2009년식 그랜드 모델이시네요. 그랜드 모델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모델 중에서 옵션이 가장 낮은 모델로 제네시스 차량이지만 스마트키가 빠져 있기 때문에 아마 제네시스를 찾는 분들이 좀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랜드 모델은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좀 주행거리가 짧은 차들은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690만원에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그랜드 모델이시네요. 그 다음에 750만원에 97,000km, 모델은 2010년식 럭셔리 모델이시거든요. 먼저 사고부터 보시면 주행거리는 97,000km, 용도 이력, 렌트 이력 없고요. 그리고 사고 내용을 보시면 뒤에 문짝은 상관없는데 뒤 휀다 쪽에 W 용접 판금 표시는 있네요. 근데 엔진 쪽으로 먹고 이런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시고 금액을 좀 저렴하게 사신다 하시면 지금 보시는 차량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일 누수 같은 거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요. 그리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다른 이력 같은 거 없으시고요. 우선 내부 상태를 보시면 내비게이션과 이제 스마트키,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기본적으로 열선 시트나 이런 거 다 있으시고요. 후방 카메라도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메모리 시트까지 옵션은 워낙에 제네시스 차량이 옵션이 많기 때문에 럭셔리 등급까지만 가셔도 옵션이 좀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색깔이 좀 은색이라 조금 다소 아쉽긴 하지만 금액 대비했을 때 뭐 큰 사고 없고 뭐 내부적으로 크게 옵션이 빠진 게 없기 때문에 이 차량은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750에 주행거리 39,000. 주행거리는 상당히 좋네요. 2009년 9월 등록의 10년 모델인데 이제 등급은 그랜드 모델로 좀 낮긴 하네요. 근데 주행거리가 워낙 좋아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여부부터 볼 건데요. 38,000km, 렌트 이력 없고요. 그리고 근데 이거는 좀 사고가 여기저기 좀 많이 있네요. 주행거리가 짧아서 좀 좋긴 한데 엔진 쪽으로 뭐 들어온 사고는 없지만 좀 여러 군데 너무 사고가 많아서 이 차량도 그냥 과감히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750에 6만 km, 마찬가지로 그랜드 모델. 이것도 이제 주행거리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사고부터 보시면 59,681km, 렌트력 없고 이것도 사고네요. 본네트와 지지 판넬, 그리고 문짝, 뒤엔다를 아예 이건 교체까지 했네요. 이 차량도 그냥 과감히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790에 99,000, 모델이 2008년 11월 그랜드 모델.
뭐 연식하고 좀 가격대가 높아지면서 뭐 연식도 많이 떨어지고 뭐 등급이 많이 떨어져서 이것도 그냥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800만원대 주행거리는 84,000km, 모델은 2008년식 럭셔리 모델입니다. 이것도 내용 먼저 한번 볼 건데요. 사고부터 보시면 84,000km, 렌트력 없고요. 그리고 사고나 이런 거는 뭐 표시에는 없네요. 그리고 오일 누수나 이런 거 없으시고요. 점검자 특이사항 보시면 조수석 쿼터 도장 수리, 이 쿼터 부분이 이제 뒤엔다 쪽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에 보셨던 차량하고 비교를 해보면 마찬가지로 뭐 뒤엔다 쪽에 이것도 이제 판금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이 차량은 750에 10년 모델, 그리고 주행거리는 97,000km, 그리고 지금 보신 차량은 금액이 50만원 올라가면서 주행거리는 10,000km 조금 차이에 좀 짧아지긴 하는데 연식이 2년 정도 더 떨어지고요. 저는 주행거리를 좀 많이 따지긴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게 10만 km 미만대를 보시는 거라서 뭐 주행거리가 만약에 이 차량이 뭐 한 5만 km밖에 안 타고 이러면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좀 추천을 해드리겠는데, 연식도 뭐 2년 떨어지고 주행거리도 많이 차이 안 나고 사고 여부도 뭐 이런 식으로 점검자 특이사항에 작성을 했냐 아니면 위에 표기에 작성을 했냐 뭐 이런 차이기 때문에 굳이 50만원 더 주고 이 차량을 사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처음 보셨던 차량이 뭐 더 나으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다음에는 한번 또 보시면 830만원에 88,000km, 마찬가지로 연식은 8년으로 연식 한 2년 정도 내려오네요. 사고부터 한번 또 보시면 87,000km, 그리고 교체나 이런 거 없고 오일 누수 같은 것도 없고, 여기도 점검자 특이사항이 있네요. 보시면 체인 커버 미세 누수가 좀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후드 찰부착 흔적, 뭐 큰 부분은 아니긴 한데 마찬가지로 2년 정도 떨어지고 주행거리 얼마 차이 안 나고 오히려 누수 같은 거 좀 있고, 그럼 이 차량도 금액을 80만원씩 더 주고 사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 899만원의 은색 그랜드 모델이네요. 금액 올라가면서 뭐 연식은 1년 좋아지긴 하시는데 옵션이 떨어지는 거 보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럭셔리 모델의 10년 9월에 11년 등록 72,000km 920, 가격은 아까 보신 것보다 이제 170만원 정도 올라오시는데 주행거리는 한 2만 km 정도 줄어들었고요. 색상은 동일하니까 사고 여부부터 볼게요. 72,000km, 주행거리는 한 2만 km대 정도 짧아졌고요. 렌트력은 없으시고요. 그리고 사고 교체 없고, 근데 이거는 변속기 부분에 미세 누유가 또 있네요. 이 차량은 점검자 특이사항 보셔도 좌우 커터 부분 판금, 양쪽 뒤에 휀다 부분에 이제 판금 표시, 이거는 양쪽 휀다에 판금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아까 보셨던 차량보다 지금 금액이 170만원 정도 올라가시면서 미션에 미세 누유 있고 뒤에 사고 비슷하게 있고, 그럼 굳이 170만원 더 주고 살 필요성은 없죠. 그 다음에 또 차를 한번 볼게요. 950에 79,000km, 모델은 2009년식, 1년 정도 떨어지긴 하네요. 이 차량은 마찬가지로 사고 여부부터 보시면 이 차량도 뭐 앞에 지지 판넬, 그리고 휀다 문자 뭐 이런 사고들도 있긴 하네요. 그러면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1년 떨어지고 주행거리는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엄연히 따지면 뭐 한 만 몇천 킬로 정도 차이에 가격이 한 200만원 차이.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 차량도 좀 안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음 차량을 보시면 960에 84,000km, 이거는 이제 색깔이 좀 검정색이라 보통 은색보다는 검정색이 좀 금액대가 나갑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흰색 검정색에서 은색으로 가시게 되면 정상적인 차들 기준했을 때 같은 연식의 주행거리 똑같고 옵션 똑같고 사고 여부도 똑같았을 때 시세차가 이제 한 100만원 정도는 벌어지기 때문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검정색이라 좀 금액대가 좀 높게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사고 여부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고 여부 보시면 84,000km에 렌트리가 없고요. 그리고 교체나 이런 거 표기는 없네요. 근데 이것도 이제 헤드 쪽에 오일 누수가 있네요. 그리고 점검자 특이사항은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지금 실린더 헤드 게스켓 부분에 이제 미세뉴라는 게 찍혀 있거든요.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딜러들이 판매를 했을 때 뭐 소위 미세뉴도 뭐 크게 뭐 세 가지고 당장 수리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판매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것도 좀 없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빼고 있는 중인데요.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 색상이 이제 검정색이 지금 나오질 않기 때문에 뭐 이제 검정색을 찾으시는 분들은 조금 저런 부분은 아쉽지만 그래도 금액을 10만 km 미만대 찾아봤을 때는 좀 아쉽지만 선택의 여지가 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내부 상태 한번 보시면 뭐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스마트 키,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뭐 가죽 상태 양호하신 것 같고요. 전동 시트라든지 열선 시트, 그리고 후방 카메라, 그리고 다양한 에어백 종류까지
옵션은 기본적인 옵션은 다 들어가 있네요. 금액이 좀 많이 올라오긴 하시는데 이제 색깔을 검정색으로 찾으시면 미세뉴가 있긴 하지만 좀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차를 보실 건데요. 그 다음에는 990에 57,000km, 이제 짧아지긴 하시는데 모델이 그랜드 모델, 이것도 한번 사고부터 한번 볼게요. 주행거리는 56,000km에 렌트력 없고 사고 교체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 유수가 있네요. 그러면 좀 금액대가 이제 1,000만원 거의 가까이 되시는데 색깔에 대한 메리트도 없고 주행거리는 짧아서 괜찮긴 하시는데 이거는 좀 별로 그냥 색상이나 전반적인 걸 봤을 때는 주행거리 하나뿐이지 크게 좀 좋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그리고 또 다음 모델을 좀 볼게요. 이제 1,000만원대가 넘어가시네요. 1,090만원에 10년 9월에 11년식. 색깔이 이제 검정색으로 가시네요. 그리고 지금 럭셔리 VIP 팩으로 지금 보셨던 럭셔리들보다는 좀 옵션이 추가적으로 좀 더 들어간 것 같거든요. 사고 내용을 한번 또 먼저 보시면 주행거리는 89,000km, 렌트력 없고요. 근데 이것도 여기저기 교체나 이런 거는 많이 있으시네요. 엔진까지 먹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그런 이력은 있고, 이건 이제 올 뉴스는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큰 골격 부분 그런 건 없네요. 근데 트렁크 탈부착까지는 있긴 하네요. 그러면 좀 사고 여부에서 이제 외관 쪽으로는 좀 있는 차량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0만 킬로 미만대에는 검정색이 많지가 않아서 이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 상태 보시면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선 이탈, 그리고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썬루프 이런 것도 들어가시고, 타이어 상태나 이런 거는 좀 양호하시네요. 이게 검정색만 아니면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검정색을 찾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옵션이 크게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가격은 아까 보셨던 검정색하고 지금 보시면 한 130 정도 차이 나시는데 이렇게 오일 누수분이 약간 있는 거랑,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고가 없는 거,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사고가 교체가 여기저기 조금 많이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대신에 이제 오일 누수가 없고, 금액 차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썬루프만 아니면 굳이 금액을 올릴 필요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이거 그냥 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색깔 은색에 이제 가격은 1180, 주행거리는 79,000km. 근데 연식이 이제 12년식으로 가시네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이 GDI 엔진하고 미션이 이제 8단 미션으로 바뀌기 때문에 가격을 좀 높이더라도 이제 보실만 하거든요. 사고 여부부터 볼게요. 79,000km에 렌트력 없고, 사고는 그냥 문짝 하나만 단순 교체 있고요. 오일 누수 같은 거 없으시네요. 근데 점검자 특이사항이 좀 많네요. 이거는 양 쿼터 부분 수리, 이거는 뒤엔 다 이제 양쪽에 수리했다는 거고, 운전석 필러 부분 수리, 이거는 어떤 부위를 얘기를 하냐면 운전석 쪽 요 필러 부분, 여기를 수리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엄연히 따지면 이쪽 부분에 W라든지 이런 표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크지는 않아서 표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엄연히 따지면 이거는 골격적인 사고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차량은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판매했을 때는 이렇게 사고 이력이 없음이라고 해서 이제 무사고로 판매하시는 딜러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이거는 다시 판매하신다고 하시면 이거는 무조건 사고차로 감가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은 좀 뺄게요. 그 다음에 보실 차량은 이제 1200만원에 89,000km. 모델은 11년 7월이지만 이것도 12년형으로 엔진이 GDI 모델의 미션이 8단 미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사고부터 볼 건데요. 사고 여부에 88,000km, 렌트력 같은 거 없고요. 교체나 이런 거 전혀 없네요. 오일 누수 같은 것도 전혀 없고, 성능 점검 특이사항에 큰 이력 같은 거 없는 거는 지금 보셨던 차량 중에서는 지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내부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내비게이션 기본적으로 있고요. 스마트 키에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시트 가죽 시트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그리고 핸들 열선, 기본적인 옵션 사항은 다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진이 GDI 모델 해가지고 바뀐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색깔이 조금 은색이라 다소 아쉽긴 하지만 지금까지 차를 봤을 때 가격을 좀 올리면서까지 보실 만한 차 중에는 이게 가장 나으신 것 같아요. 주행거리도 88,000이면 연식 대비했을 때 상당히 짧고요. 사고나 이런 거 특별한 거 그런 것도 없고, 오일 뉴스 없고, 옵션도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량은 좀 마음에 드네요. 가격이 좀 높아져도 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 1330만원에 87,000. 요건 색깔이 흰색이네요. 모델이 12년 모델이고 같은 럭셔리 모델.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특이사항에 써놨는데 올도색이라고 색깔이 원래 은색이었는데 이렇게 색상을 흰색으로 도색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검정색에서 흰색으로 올도색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문 쪽 안쪽에 보시면 필러 부분에 색깔이 많이 차이가 나시거든요. 그래서 좀 보기가 좀 이상하긴 하시는데, 근데 은색에서 이렇게 겉을 흰색으로 바꾸면 문을 열어도 이렇게 많이 티는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색깔을 올도색 했다는 것만 알고 사시면 흰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찾아서 보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지금 10만 킬로 미만대에서 흰색은 지금 한 대도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높아져도 흰색을 보시는 분이라면 엔진도 보시는 것처럼 GDI 엔진으로 바뀐 모델이고 미션도 8단 엔진이고, 그리고 옵션이 아예 떨어지는 그랜드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보실만은 한 것 같습니다. 내부 상태 보시면 내비게이션,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스마트 키 기본적으로 다 있고, 후방 카메라라든지 핸들 열선, 옵션 사항도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통풍식까지 사용하시는데 편리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사고요부터 보시면 87,000km에 그냥 휀다나 단순 교체 있고, 오일 유수 없고, 후드 탈부착은 있네요. 근데 본네트 탈부착 정도는 연식 대비했을 때 안쪽 골격까지 들어온 큰 사고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이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보다 많이 올라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엔진이 GDI로 바뀌고 색상도 흰색이고 미션이나 이런 것도 다 바뀐 모델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여유가 되신다고 하시면 그래도 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차는 이제 1370만원에 56,000km, 주행거리 상당히 짧고 이제 색상도 검정색이 제일 좋네요. 사고 여부부터 마찬가지로 또 보실 건데요, 56,000km, 주행거리는 상당히 짧고요, 렌트력 없고 휀다나 단순 교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세 뉴유가 있네요. 그리고 점검자 특이사항은 없고요. 이런 것도 좀 아깝긴 하네요. 이제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보통 판매했을 때는 이런 거 괜찮다고 이제 많이들 판매도 하고 구매하셔서 타시는 분도 많긴 하시는데, 좀 양심상 추천해드리기는 조금 뭐하다고 생각하네요. 근데 내부 보시면 이제 내비게이션 똑같이 옵션은 아마 다 똑같이 들어가 있고, 이건 추가적으로 이제 썬루프 같은 거 이런 거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좀 보시면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해서 보실 분들은 보셔도 괜찮긴 하실 것 같은데, 약간 미세뉴 하나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제네시스 BH 3.3 모델 중에서 제가 그냥 만약에 비교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면, 그냥 정말 좀 저렴하게 구매하실 생각이시면 저는 뒤엔다 쪽 판금 표시는 있긴 하신데 오일 유수 특별히 없으시고, 연식 10년식 모델에 750, 금액 많이 저렴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저가대 구매하실 때는 그래도 이 정도 차량 보시면 구매를 하셔서 크게 고장나서 걱정하시거나 이런 건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을 검정색으로 찾으시면 이제 1000만원대까지 넘어가지 마시고, 꼭 GDI 엔진 8단 미션 이거를 찾는 분이 아니시면 960만원에 이제 84,000km, 다소 아쉬운 거는 미세뉴가 살짝 있긴 하시는데 이런 거 좀 감안하시고, 그렇다고 당장에 오일 누수가 심해서 수리를 당장 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제가 적극적으로는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검정색을 찾는 분이라면 이 정도도 키로수 오히려 많은 차들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GDI 모델 엔진에 이제 미션 8단 엔진을 찾으시면 저는 이 차량을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데요, 색깔이 다소 아쉽긴 하지만 색깔 상관없이 좀 상태 괜찮고 그런 차를 구매하고 싶은 분이라면 사고 여부 전혀 없으시고, 주행거리도 연식 대비 짧으시고요, 오일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엔진하고 미션도 이제 변형된 이 차량을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그나마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흰색 찾는 분이라면 이거는 흰색은 좀 선택사항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주행거리 많은 차에서 찾아야 되는데, 주행거리 많은 차는 좀 가급적이면 피하시고 그나마 이 차량이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제네시스 BH 3.3 모델 중에서 좀 괜찮은 차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오늘은 좀 특이사항, 점검자 특이사항에 이것저것 내용들이 많은 차량들도 많고 오일 유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다소 크게 좋은 차량은 없었던 것 같아서 좀 다소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4대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서 주행거리 많은 차들보다는 이런 위주로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3.8 모델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